철학에서의 자유는 저거랑 유사한 그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필연에 대한 복종이 자유입니다. 철학에서는. 필연에 대한 복종이 자유예요.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롭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삶 자체가 고난하고 고단한 건데 나는 자연인이다는 몰라도 나는 자유인이다는 없다. 갑자기 왜 자유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좀 뭔 소리래? 신분제 사회, 노예제 사회 같으면은 노예냐 노예가 아니냐, 예속된 신분이냐 예속된 신분이 아니냐에 따라서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정치적 의미의 자유는 이미 다 달성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문재인과 이재명 이런 집단들이 그걸 침해하려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야. 철학에서의 자유는 필연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운명, 소명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덕,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선택한 가치관, 세계관, 좌우명에 대한 복종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엉뚱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 말에 이시 조선 말에 이 서울 외곽 지역에서 도처에서 이 천주교인들은 목을 잘라주겠죠. 그 중에 이제 목을 제일 많이 자르는 데가 이제 한강변의 양화진이죠. 양화진에 가보면 또 목을 많이 잘라주긴 데가 우리가 서울 4호선 전철 타면은 당고개인데 그 당고개가 어디냐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용산역 있는 데예요. 그게 당고개가 신용산역 있는 데가 그 당고개예요. 전자상가 있는 데에서 걸어서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그 당고개가 그 원효로 부근인데 그게 이제 동 이름은 신계동인데 거기서도 수백 명 죽였어요. 이렇게 천주교인들을 목 잘라 죽인 처형장에 가보면 어떤 저런 종류의 신앙인의 자유 혹은 필연에 대한 복종이라는 자유를 느껴요. 굉장히 이렇게 엄숙해지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궁금했어요. 그럼 과연 목 잘라 죽였을 때 어디서들 목을 잘라? 다 목 잘라 죽이는 처형장은 다 그랬던 거야?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동학의 일대 교주인 최재우는 어디서 목이 잘라 죽었냐? 경상 가명마당이에요. 그럼 경상 가명마당 어디냐? 대구에 가시면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경상 가명터라고. 그러니까 웬만할 때는 그냥 그런 데서 목 잘라 죽인 거예요. 근데 왜 천주교인들은 워낙 목을 많이 자른 데다가 한꺼번에 막 때로 막 수십 명씩 몰아서 목을 자르고 그래서 그런 건지, 혹은 그 목을 자르는 것을 처형장을 이렇게 정하는 그 관리들 자신이 뭔가 섬뜩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다 양순한 사람들이고 한 짓이라고는 모여서 뭐 웅얼웅얼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뭐 자기들 천주를 믿는다 그러고 뭐 자기 천주님 앞에 자기들이 다 평등하다 그러고 뭐 노예나 무슨 노비나 여자도 다 평등한 존재라 그러고 이것들이 뭐야? 섬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섬뜩했기 때문에 잡아 죽인 거거든요. 저건 반체제라 그래가지고. 근데 섬뜩하고 무서우니까 이 처형장 자체를 격조가 있는 처형장을 썼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직접. 제가 이 말 왜 드리냐면 운명에 대한 복종, 소명에 대한 복종, 그 다음에 이거가 철학에 있어서의 자유가 저 기독인의 신앙의 자유랑 굉장히 유사한 그게 있어요. 보시면 아세요. 이게 양화진 저 꼭대기에서 목을 잘랐거든요. 저 절벽 꼭대기. 그래서 저기 지금 십자가 서 있고 천주교 기념비 같은 게 서 있는 거예요. 저기서 목을 잘랐다고요. 저 꼭대기에서. 그럼 저 꼭대기에서 풍광을 내려다보면 이런 식의 풍광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 선유도예요. 저런 제 빌딩 하나도 없죠. 선유도에 오가는 물새떼, 금빛으로 물든 강물 위에 떠가는 작은 고깃배.
그래서 그 다음에 약간 더 상류 쪽을 보면 밤섬, 그 상류 쪽이 이제 마포 앞에 밤섬이거든요. 밤섬과 마포 쪽에 큰 물건 실어 나르는 배들. 그 밤섬에 그 초가집에서 올라오는 그 밤섬이 색주가 도박장이에요. 그 전에 마포에 배대는 뱃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그 몸 파는 그 여인들과 잠자리하고 그 도박하고 술 먹고 하는 데가 밤섬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그 철새 도래지로 만들었죠. 그 밤섬에 이렇게 초가집 그 주막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 저쪽 이제 고개를 돌려서 보면은 저쪽 인천 쪽으로, 김포 쪽으로는 한없이 넓어져 가는 강. 이걸 딱 보면서 그 앞에 그냥 먼저 목 잘린 사람들 그 동강난 시체하고 피바다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인간이 자기 운명을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고 그게 기독신앙인들이 말하는 자유예요. 그런 자유가 아니라면 그 다음엔 루스벨트의 4대 자유예요. 정치적 자유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 뿌리는 여기로 와요. 그것도. 그러나 이제 세속에서는 이거라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이 말한 자유는 도대체 뭐야? 기독신앙인의 자유도 아니야. 철학자의 자유도 아니야. 루스벨트의 자유도 아니야. 도대체 무슨 자유냐? 거기다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인이라는 건 뭐냐?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피상적인 얘기, 뒤죽박죽인 얘기 했단 소리죠. 그래서 윤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 쉬시면서 머리를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우울해지는 게 윤석열의 피상성과 신지혜가 이게 닮은 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는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쟁취 방어의 대상, 즉 자유민주주의, 즉 루스벨트의 4대 자유이거나 혹은 실존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자유이거나 하나님 저 당신 앞에 섰습니다. 혼자서. 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으려고 당신이 명하신 것과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입을 벌리고 혓바닥을 놀리면 당신이 명한 대로만 이야기가 나오고 손모가지를 놀리면 당신이 명한 대로만 글을 써주니 제가 달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지금. Ich stehe hier. Gott helfe mir. Ich kann nichts anderes. 그거라고요. 그게 신앙인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는 뭐냐? 실존적 개인이 필연, 운명, 미덕, 가치관, 세계관, 좌우명에 복종하는 것. 내가 선택한 세계관, 내가 선택한 가치관, 내가 선택한 좌우명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커리어를 걸고 나의 재산을 걸고 나의 건강을 거는 것. 그게 철학인의 자유예요. 이 셋밖에 없어요. 아무리 둘러다 봐도. 윤석열 후보 뭐 도리도리 좌우 잘 둘러다 보시더만. 아무리 윤석열 후보 도리도리 해도 이 셋밖에 없다니까. 근데 윤 후보가 말한 자유는 셋 중에 아무 데도 해당을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에 해당했다면 거기에는 가난이나 뭐 배움이나 무슨 자유인이나 뭐 배려를 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해당했다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시민들, 우리 자유인들 다 나서서 자연으로 남기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연히 아니고 신앙인의 자유나 철학인의 자유는 아니고. 그래서 윤 후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트럼피즘 및 요즘 공화당을 조금 참조를 하셔라. 이 트럼피즘과 공화당은 굉장히 파퓰리즘이에요. 한국 정치는 어저께도 말했지만 1세대 진보, 그러니까 100년 전 미국 진보예요. 이거에 틀이 우남이승만 그 사람들이랑 같이 노는 사람들이고 같이 큰 사람들이고 같이 늙어간 사람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군복 입은 1세대 리버럴이에요. 이 사람들은 입만 뻥끗하면 워킹 피플, 일하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일하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미국의 가정과 가족을 위한 정당입니다. American Families.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화노동당이라 그러는데, Republican Workers Party라 그러는데, 반농 반진으로 공화근로당이라 그래요. 공화노동당. 저런 어떤 그 파토스가 담긴 얘기를 해야죠. 저 파퓰리스트적인. 파퓰리스트가 아니더라도 파퓰리스트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자유에 대해서, 맞아, 자유는 세 가지가 있어. 루스펠트, 자유민주주의, 이런 정치적 그 차원에서의 자유, 기독 신앙인의 자유, 철학자의 자유, 이 자유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알면서 나는 어디에다 맞춰서 무슨 문맥에서 얘기할까? 이건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심오해지든지, 근데 뭐 짧은 세월에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면 명확한 파퓰리스트가 되든지, 그건 제일, 그거는 교과서가 누구냐면 김대중입니다. 아주 명확한 파퓰리스트죠. 아니면 제일 좋게는 둘 다 되든지, 둘 다가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사실은 가만히 말하는 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심오해요. 그런데 표현 자체는 I love it, I like it, 뭐 이런 식의 주어, 수로, 목적어. 굉장히 단순한 문장 구조 속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얘기해요. 쉽게. 파퓰리스트죠. 그래서 이 심오해지든지 파퓰리스트가 되든지 아니면 둘 다 되든지 그래야 이 선거 이깁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우울해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참 근데 기분이 더 우울한 거는 이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피상성이 이게 어쩌면 김한길이 신지혜 사고 친 것과 그렇게 닮은 꼴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김한길의 신지혜 사고를 보세요. 신지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금으로 자유낙태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한젠더, 동성혼, 차별금지법, 평등법 지지하고 녹색당인데 좀 자료 뒤져봐야겠지만 분명히 탄소종말론 주장했을 것 같고 그건 아직 자료 확실하게 못 뒤져봤습니다. 미국 사람이 아니어서 백인 우월주의 타령은 안 했는데 아마 그것의 한국 버전이 친일파 타령은 뭐 까딱하면 나왔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더 뒤져봐야 돼요.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럼 이거 악마 내러티브를 전도하는 젊은 여성 전도사예요. 악마 내러티브 젊은 여성 전도사라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핵심 지지층은 악마 내러티브를 증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었다고요, 전부. 요새 안 찍는다는 거야. 투표장 안 가겠다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제 주위에서 보면. 악마 내러티브를 증오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핵심 지지층이, 가장 양질의 지지층이. 동시에 악마 내러티브에 대한 국민의힘은 악마 내러티브에 대한 저항이 유일한 장점인 정당이에요. 저기가 뭐 똑똑해서 악마 내러티브를 저항한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착해서 아닙니다. 자기 지지층이 악마 내러티브를 싫어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악마 내러티브를 다 싫어하잖아요. 교회 목사님들도 싫어하고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땀 흘려 일하는 서민층들도 싫어하고 우리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악마 내러티브를. 지지층이 거기니까 국민의힘이 저걸 나서서 뭐 평등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주장 안 했었고 그 반대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원 이런 거. 당연히 무한젠더 이런 것도 반대고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국힘은 그렇게 내놓고서 막 떠들고 거기다가 대한민국에 또 탄소 중립 떠드는 자들은 원전까지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국힘은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해 왔죠. 그래서 이게 악마 내러티브랑은 담을 쌓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게 국힘의 유일한 장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마음에 안 드는 정당이에요.
그 유일한 장점이 그거인 정당이고 지지층의 악마 내러티브를 싫어하고 증오하는데 거기다 대고 악마 내러티브 젊은 전도사를 무슨 부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씌워서 인재 영입을 한다고 윤석열까지 끌어들여서 쇼를 부려? 김한길 씨, 집에 가서 그냥 발 닦고 주무셔. 정치가 당신 취미 생활하는 데 아니거든. 좋은 말 할 때 집에 가서 발 닦고 쳐 주무셔. 어? 여러 사람 나라 망칠라 그러지 말고. 어디에서 굴러 먹다가 들어와 가지고 자, 이렇게 우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심정으로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견뎌낼 수 있게. 그건 뭐냐? 의외로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당을 밑바닥서부터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게 제일 정직하고 또한 제일 확실한 길입니다. 정정당당.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 참여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그거는 이제 jjdd.kr이고요. 그와 동시에 이번 선거 창관 감시운동 해야죠. 윤석열이 피상적이든 말든 우린 창관 감시운동 해야죠. 우리 주권에 관한 문제니까 무선.kr.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감 후보 단일화 시민경선단 구성해야죠. mychoice.kr.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같이 해가면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노아의 방주를 조직화돼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야 지식인들도 정신 차리고 인재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언젠간 나온다고요. 피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이쪽 얼굴은 한없이 심오하고 저쪽 얼굴은 한없이 교활하도록 파퓰리스트적인 그 두 가지를 다 가진 그런 지도자. 그게 진짜 지도자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